느리도리 바라면서 제가 시댁에 희생하길 바라는 듯 했는데 자기가 결혼을 못해서 나한테 자격지심이 있어 그런 건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사실 신우이는 그런 모난 성격 때문인지 30이 넘도록 결혼도 하지 못하고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시부모님 역시 말씀을 안 하셨겠지만 그런 신우이의 결혼이 가장 고민이셨겠죠. 생각해보면 그래서 나한테 더 못되게 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신우와 비슷한 또래인 저는 좋은 남편 만나서 진작 결혼했고 자기는 혼자 외롭게 늙어가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그 심보가 고약하고 못돼서라도 저는 신우이가 참 싫었어요. 그러다 한 번은 제가 참다 못해 신우이와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웠던 적이 있었는데 시부모님이야 자기 자식이니 신우이 편을 들었겠지만 제 편이라 생각했던 남편마저 신우이 편을 드는 것을 보고 저는 큰 상처를 받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정말 평생 변하지 않고 나만 사랑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신우와 싸운 일을 가지고 오히려 제가 불평불만이 심하다며 저를 탓하는 남편에게 저는 큰 실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발단은 저희 남동생의 대학 입학 소식이었습니다. 저보다 10살 가까이 어린 제 동생은 재수 끝에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동생이 고생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저는 기쁜 마음에 시댁에서까지 그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식사 자리에서 안부를 물으며 자연스럽게 나왔던 얘기였는데 솔직히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축하받을 생각도 별로 없었어요. 신우이가 무슨 말로 바꿀까 싶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신우이가 그 일로 또 꼬투리를 잡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병원비도 남편이 내줬는데 우리 친정 형편에 동생 등록금까지 남편이 내는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물론 남편에게도 하나 있는 처남인데 저도 도와줄 수 없냐 물어볼 수는 있었겠지만 저도 염치가 있어서 동생 등록금까지 부탁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가 도와줄 형편은 안 되고 결국 동생이 자기가 학자금 대출받아서 가겠다고 하는 걸 눈물을 머금고 그러라 했습니다. 남의 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입을 나불거리는 신우이가 얼마나 얄미웠는지 몰라요. 그 앞에서 내가 남의 집 일에 관심 끄라며 한마디 한 것을 가지고 남편이 신우이 편을 들어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당신도 제발 그만 좀 해. 민영이랑 싸워서 당신한테 무슨 이득이 있다고. 그것도 부모님 다 계신 앞에서. 그렇게 하면 내가 뭐가 돼? 당신은 그럼 나더러 아가씨 하는 소리 다 가만히 듣고 있으란 말이야? 내 동생 대학 가는 거 가지고도 사돈이 대학 합격했으면 축하해줄 생각을 해야지. 내 동생 등록금 걱정을 자기가 왜 하는데? 게다가 내가 이번 일 가지고만 그래? 당신은 아가씨가 나한테 뭘 하는지 못 봐서 그래? 맨날 나 무시하고 사람 빚쟁이 취급하고 우리 친정 돈 없다고 매번 무시하잖아. 걔가 뭘 무시까지 했다고 그래. 자기 입장에서는 내가 처가만 챙기는 것 같으니까 속상해서 그러는 거겠지. 아니 나는 시댁에 뭐 안 했어? 어? 돈 가져다 드리는 것만 효도야? 나 시부모님한테 성심성의껏 잘했다고 생각해. 우리 부모님 생신에는 바빠서 못 챙겨드린 건 시부모님 생신은 월차까지 내면서 챙겼다고. 그런다고 언제까지 그렇게 불평불만만 할 거야. 솔직히 민영이 말도 틀린 것도 없잖아. 처가에 도움 드린 것도 맞고 걔 입장에선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당신도 그냥 넘어가면 될걸. 자꾸 왜 발끈을 해. 남편은 꼭 제가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런다는 투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남편에게 쌓였던 신뢰가 모두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그동안 나를 동정해서 우리 친정에 잘해줬던 것은 아닌지 갑자기 남편의 호의가 모두 의심스러워졌죠. 그 뒤로 저는 남편과 좀 서먹해졌습니다. 제가 실망감에 남편을 차갑게 대하고 멀리하게 되었거든요. 물론 그래서는 안 되는 게 맞지만 사람 마음이란 건 그리 단순한 게 아니니까요. 항상 제 편을 들어주고 제가 화를 내면 달래주던 남편은 웬일인지 저를 그냥 내버려 두었고 저는 점점 더 괴롭고 외로워져만 갔습니다. 그 뒤로 남편과 제 관계는
계속 대면대면해졌고 남편은 출장을 떠나면서도 제게 인사 한마디 없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복수심 때문인지 저질러서는 안 되는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그날 남편도 없이 외로움에 사무치던 저는 인터넷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남편 대신 기댈 사람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작정하고 만났던 것도 아니었어요. 위로가 필요했던 저는 처음 보는 그 남자와 술자리를 가졌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남자와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죠. 변명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무의식 중에 일어난 일이라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다음날 술이 깨고 정신을 차린 저는 그 일을 두고두고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일은 이미 벌어진 뒤였고 그래도 피임은 잘 했겠거니 안일하게 생각을 했네요. 남편을 두고 바람필 생각도 아니었고 그 남자와도 그 뒤로 다시 연락한 적은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였다고 생각했어요. 그 남자 번호는 바로 지워버렸기에 번호도 알지 못하고 이름도 몰랐습니다. 술김에 벌어진 일이라 정확한 상황도 잘 기억나지 않았고 저는 그 일을 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 일이 있고 저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습니다. 남편에게 전보다 더 다정히 굴었고 남편에게 먼저 미안하다며 신우와 잘 지내보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남편은 노력하는 제 모습을 보며 고마워했고 얼마 뒤 임신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내심 불안하기도 했어요. 임신 소식은 무엇보다 기쁜 일이었지만 그 아이가 혹시나 남편의 아이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이 저를 항상 짓누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설마 하룻밤의 실수로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임신 소식에 가족들은 모두 기뻐했고 저는 10달 뒤 예쁜 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첫 출산을 겪으며 저는 누구보다 행복한 엄마가 되었고 시부모님도 고생했다며 제게 용돈까지 쥐어주셨죠. 그때만큼 혼자 품은 그 불안이 잠시 소멸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아이를 기르며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가족들을 위해 희생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커가는 것을 보며 저는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랄수록 저는 점점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딸아이는 아빠를 닮는다던데 남편 얼굴을 닮은 구석이 없고 그렇다고 제 얼굴을 닮은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해져 갔지만 그 일은 아무도 모르는 저만의 비밀이었고 저만 함구하고 있다면 아무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신우가 문제였어요. 신우는 농담인지 진심인지 종종 자기 조카에 대해 말을 함부로 하곤 했습니다. 딸은 아빠 닮는다던데 얜 아빠가 누구길래 오빠 얼굴이 하나도 없지? 나랑 비슷한가 하면 내 얼굴도 하나도 안 닮은 것 같고 아니면 언니 닮았어야 하는데 언니 얼굴도 없잖아. 언니가 성형이라도 했으면 몰라. 안 그래요 언니? 아가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내 눈엔 아빠 쏙 빼닮았는데. 에이 그건 아니죠. 우리 집 식구 얼굴은 하나도 안 닮았는데 무슨. 차라리 외탁했다면 말이 되지. 시부모님도 아이가 자랄수록 닮은 구석이 너무 없다며 섭섭해하기는 하셨지만 아직 어려서 그럴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고 신우처럼 대놓고 의심하시진 않으셨어요. 저는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리라 여겼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아이의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의무와 정성을 다했고 그 누구보다 좋은 아빠이자 남편이었습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신우이만 없다면 저희 가족은 아무 걱정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번번이 딴지를 걸던 신우이는 기어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내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5살이 되었고 이제는 저도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정말 누굴 닮은 건지 아이는 제 얼굴도 남편 얼굴도 닮지 않았습니다. 제 불안 때문인지 신우이의 말 때문인지 남편도 점점 아이에 대해 의심하는 눈치였고
옆에서 함부로 말을 하는 신우이를 더 이상 제지하지 않더라고요. 나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아무리 안 닮았다 그래도 내 얼굴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하다못해 귀 접힌 것도 누굴 닮은 건지 모르겠는데 오빠는 안 이상해? 아가씨, 또 그 얘기예요?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자꾸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밖에서 애라도 나왔다는 거예요? 아가씨는 나한테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당신은 저 소리 계속 듣고 있을 거야? 화를 내는 제 앞에서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느낄 수 있었어요. 의심 많은 신우이만이 아니라 남편까지도 아이의 출생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도 확실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런 말이 나온 자체가 너무나 억울하고 서글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신우이가 매번 저 난리를 피는 건지. 신우이는 마치 제가 바람 폈다는 것을 확신하듯이 말을 하고 기어이 친자 검사 얘기까지 꺼내더라고요. 남편이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을 얻어서 더 난리였던 것 같아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나도 웬만하면 이런 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솔직히 2년 동안 애가 없다가 오빠가 첫 출장 간 뒤에 애가 생긴 것도 이상하고 의심하는 건 미안하지만 그냥 검사 한번 하면 아무 오해가 없을 텐데 뭐가 걸려서 검사를 안 해요? 캥기는 게 없는데 못할 이유가 있어요? 아가씨, 말이면 다인 줄 알아요? 아무리 내가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의심을 해요? 내가 미워도 조카는 예뻐해줘야지 어떻게 애한테까지 의심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당당하면 검사를 받자고요. 내가 못할 말 했어요? 언니도 제대로 설명을 해보라고요. 억울하다 말만 하지 말고. 못해요. 내가 왜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유전자 검사까지 받아야 하냐고.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 아가씨 어떻게 할 건데? 친자 확인 받으면 나도 다시는 얘기 안 꺼낼 거고 언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할게요. 언니도 나 한번 꿀려보는 게 소원 아니었어요? 이번에 내가 틀리면 그렇게 할 테니까 그냥 좋게 좋게 검사 받아요. 신우이가 우기는 그 와중에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부모님도 난감해 하시면서 아무 말씀 못하시고 남편마저 무슨 생각인지 신우가 하는 말을 듣고만 있더라고요. 결국 저는 신우이의 억지에 의해 방광제로 친자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애 머리를 몇 개나 뽑는 건지 우는 애 불쌍하지도 않은지 그 난리를 피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있는 남편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불안함도 있었죠. 당신 만약 검사 결과 확실하면 나 아가씨 다시는 안 볼 거고 시부모님도 안 보고 살 거야. 다들 나를 뭐로 생각하길래 이 난리를 치고 나를 의심하냐고. 당신도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래, 알았어. 우리도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당신도 계속 아이 생긴 것 가지고 말 나오는 게 즐겁진 않을 거 아니야. 우리가 아니라고 해도 부모님 의심까지 막을 수 없어. 차라리 잘 되었다 생각하고 편하게 기다리자. 남편은 뭘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속편한 소리만 하고 저는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철두철미한 신우이는 서류 받는 주소지도 시댁으로 해두었고 저는 결과가 언제 나올지 이틀간 피가 마르는 기분을 느꼈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먼저 검사를 받아볼 걸 그랬나 하는 후회까지 들었습니다. 차마 아니길 바랬지만 세상은 제 편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검사 결과 남편과 아이의 유전자는 들어맞질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 핏줄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저도 설마 했어요. 이름도 모르는 그 남자와 단 한 번의 실수로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은 신우이는 아주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남편은 그때까지도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지만 정확한 기록이 담긴 그 서류를 보고는 이내 망연자실했습니다. 시부모님이야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교양이 있으신 분들이라 참으시는 건지 제게 쌍욕 한마디 하지 않으셨지만 그 눈빛만은
무슨 버러지라도 보는 듯 아주 깊은 경멸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게, 내가 진작에 검사하자고 했잖아. 다들 내 말 안 듣고 저 여자 편 들더니 몇 년이나 남의 자식을 키워준 게 말이 돼? 못된 신우이는 그 와중에도 저를 내려다보며 제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했다느니, 애초에 결혼을 시키면 안 되었다느니, 그동안 그나마 가리고 걸렀던 말까지 다 뱉어내며 저를 욕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지은 죄가 있으니 그 말에 대꾸 한마디 하지 못했죠. 그저 무릎을 꿇고 시부모님과 남편 앞에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잘못이라도 빌어야 하는 건지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유일한 내 편인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아 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남편의 차가운 냉대뿐이었네요. 남편은 저를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지 제 얼굴을 보지도 않더라고요. 대체 언제부터요? 당신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렇게 검사하기 싫어했어? 나한테 언제까지 숨기려고 그랬어? 나한테 남의 자식 키우게 하는 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너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나를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들어. 여보, 그게 아니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나 진짜 실수였어. 딱 한 번이었고 그전에도 그 뒤에도 없었어. 그땐 당신한테 너무 섭섭해서 홧김에 그랬을 뿐이야. 제발 믿어줘.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실수로 바람나는 여자가 어딨어? 잘못한 줄 알면 지금이라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끝까지 피해자인 척 굴지 좀 마. 진짜 더럽고 지저분하니까. 다 너 때문이야. 애초에 내가 그런 실수를 한 것도 다 너 때문이야. 너만 나 스트레스 주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내가 남편이랑 싸울 일도 없었고 내가 속상해서 그런 실수를 할 일도 없었어. 결혼 생활 내내 나를 괴롭혔으면 됐지. 너는 대체 뭐가 모자라서 나한테 이 난리야? 순간 신우이에 대한 분노가 솟구친 저는 신우이에게 고함을 질렀고 그 모습을 보신 시부모님과 남편은 기함을 하며 저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내 손을 잡아 끌어내친 건 다름 아닌 신우이였죠. 끝까지 나를 이런 취급하는 신우이에 대한 분노에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것도 원인 제공자인 신우이가 없었다면 벌어지지 않을 일이었을 겁니다. 제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딱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야 할까요? 그 뒤로 저는 남편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남편의 마음을 돌려보려 애썼지만 배려심 넘치던 남편은 어디로 간 건지 제 말을 들어봐 주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게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며 난리를 치는 탓에 저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제가 아는 남편이라면 그 상황에 그저 조용히 헤어지고 싶어 했을 텐데 아마 그것도 다 신우의 입김이었을 거예요. 결국 남편은 제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저는 남편에게 매달리며 사정을 했습니다. 남편이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제게 한마디라도 해주고 얼굴이라도 봐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태 자기 아이인 줄 알고 키웠던 우리 딸까지 매몰차게 대하는 모습을 보니 신우이 때문인지 남편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말고 변호사랑 얘기해. 나 당신이라는 여자는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다. 그리고 애 데려오지 마. 내 애도 아닌데 나한테 왜 자꾸 들이미는지 모르겠고 애 팔아서 내 마음 돌릴 생각도 하지 마. 나 잃었으면 자식이라도 지킬 생각해. 그 후 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변호사 구할 돈이 없어서 혼자 알아보고 다녔더니 다들 저를 도와줄 생각은 않고 제가 잘못했다며 욕만 하더라고요. 내가 잘못 안 했다 한 것도 아닌데 남의 일이라고 다들 함부로 하네요. 세상에 남의 불행을 자기 행복처럼 여기는 신우이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았네요. 그래도 다행인지 인자하신 시아버님이 조용히 합의 이혼하기를 권하신 덕분에 저는 조용히 이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덕분에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네요. 집도 남편 명의였던 탓에 재산분할 한 푼 받지 못했는데 신우이는 끝까지 저를 조롱하며 위자료 뜯기지 않은 것으로 감사해야 하라며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솔직히 지금이라도 남편이 받아만 준다면 저는 못된 신우이도 참아내며 바짝 엎드려 살 생각이 있지만 남편은 전혀 마음을 돌릴 생각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저는 너무나 억울한 심정입니다. 그래도 제가 집안에 기여한 게 있고 집안일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한 푼 못 받고 이혼하는 게 맞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남편에게 위자료라도 좀 받을 수 없는 건지 저도 앞으로 아이를 데리고 혼자 살 생각을 하니 앞날이 깜깜해서 그래요. 애초에 그런 신우이가 없었더라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지 지금도 여전히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신우이가 원망스럽습니다. 방법만 있다면 신우도 저와 똑같이 나락으로 빠뜨릴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원인 제공자로 신우를 고소한다던지 말이에요. 부디 제게 방법이 있다면 누군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